이상하고 상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지, 후드를. 그래서 콜세를 15불에나 쳐놨는데 이런. 아무튼 후드가 이제는 얼마 전부터 5시까지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어. 근데 거래 시간 늘리고 그래서 아마도 어, 다시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근데 새벽에는 6시 반부터 거래되는 거 아닌가? 이 새벽 시간도 좀 늘려주면 진짜 좋겠는데. 왜냐면 위브를 갖고 있는 이유가 새벽 1시부터 할 수 있어서 위브를 내가 꼭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항상 위브에는 캐시를 그냥 둬. 장전이 돼야지. 그래야 특히 선거 때는 위브를 내가 2017년 선거 때 2017년 맞죠? 그때 유비기를 들고 있었어. 왜냐면 트럼프가 되면 장이 30% 빠질 거라고. 그때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어, 암튼, 좀 없었어요. 잘 모를 때야. 그래갖고 유비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장 전에 새벽 1시까지 해서 엄청 유비기가 올라갔고, 나 완전,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어. 그랬는데, 웬걸? 미치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손절했어요. 근데 그때 위불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랬겠지.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내가 위불을 해갖고 위불을 했지. 그래서 위불에는 캐시를 넣어놨다가 가끔 이제 새벽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럴 때는 위불에 캐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도 저번에 그 러시아 사태 났을 때 막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때 저점에도 위불로 주웠던 거예요. 어쨌든 장전이 돼야지. 장우가 되면 좋은 게 장우에도 막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기 전에 팔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TD 어메리트레이드 걔네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거래되고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그래서 12시간 거래를 해요. 근데 걔네가 제일 가격이 좋게 사지기는 해요. 가격이 좋게 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어카운트 그리고 난 소파이도 있잖아. 이 익절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어카운트 4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익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나 막 익절하고 팔고 다시 잡고 하는데 1시간 걸렸어 진짜. 티커도 너무 많고 어카운트마다 열었다 닫았다 거기다가 또 아침에 도시락 싸면서 하니까 뭐 차트도 못 보고 진짜 혼자 쇼했어.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계속 써줘야 되잖아. 왜냐면 오늘 같은 날은 안 써주면 이거 막 올라가지고 쫓아갈까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거 섹터 보이시죠? 스파이 XLF 보면은 스파이는 올라서 그래도 지키고 있고요. 파이낸셜 이거 빠지지. 그리고 XLC 커뮤니케이션 내가 또 트위터를 갖고 있잖아. 트위터도 콜셀 털리게 생겼어. 40불에 콜셀 했는데 40불 치고 가버렸어. 근데 걔는 여기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사가지고 반은 털고 반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40불에 털려도 그렇게 막 안타깝진 않아. 안타깝진 않지만 그래도 좀 짜증나. 그리고 XLK 오늘 좋죠. 좋았어. 근데 이 좋은 걸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에너지는요, 사실 이거 차트 자체는 불리시 차트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러니까 오일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얘하고 XLB 이 두 가지를 얘네가 빠지더라도 같이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얘네가 눌리면 조금 일부 애드했다가 또 눌리면 일부 애드하고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의 방법이고요. XLU도 그렇고. 얘네 셋이 좋잖아. 그리고 얘는 근데 얘도 계속 좋아. 얘가 위태위태 한다면서 얘가 좋아. 그리고 스테이플러도 좋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틸리티, 스테이플, 그리고 얘가 뜨면은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진짜 마켓의 불꽃, 마지막 불꽃. 이 XLRE, 그 다음에 XLB, 요런 애들이거든요. 에너지 섹터 오르고, 그 다음에 이 XLB 같이 오르고, XLU가 오르면서, 그 다음에 헬스케어랑 파이낸셜이 뜨면, 이제 그 파동은 거의 끝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XLF 헤매고 있잖아. 그럼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뜨면 가나?
이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시즈널리티 자체가 원래 4월이 오르는 때거든요. 4월이 오르는 때인데 지금 그 민주당이 그 대권을 잡고 올해에 그러니까 3년째냐? 아무튼 올해가 빠지는 해거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궁금한데 가보면 알겠지. 큐큐큐 내리고 있죠. 이렇게 팝했다가 여기서 쫓아갈까봐 아침에 네, 막 지지고 볶으면서 오늘 돈가스 아침에 튀기면서 뭐 열심히 쳐들었어요. 뭐 어떻게 한다. 왜냐면 이렇게 그 어젯밤에 이제 370에서 372 사이에 부터 해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익절을 여기서부터 일단 익절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익절을 호다다다다다 하고 내렸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요쯤에서부터 해서 해지를 들어갔어요. 해지를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왜 싼 거 풋 하나 산다 그랬잖아. 그거는 요거 지금 방송 크기 전에 걔는 그냥 익절하고 나왔어요. 그럼 뭐 다른 해지 버티칼로 들은 애들은 들고 있고 사실 그 해지도 그냥 그 풋 해지도 들고 있으려면 들고 있는데 이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보는 게 아니니까 먹은 거는 이제 뭐 먹은 거는 튀어야지 먹구티. 그리고 이제 테슬라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팔아버렸어 아침에. 내가 1160 거기까지 기다리려다가 팔았어. 일단은 먹은 거 튀고 그리고 스플릿 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사실은 왜냐면 그런 뉴스에 올라가면 맞고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팔았어요. 일봉 보면 지금 볼륨이 여전히 그래. 그리고 여기 슈링스타 만들고 있죠. 근데 어제도 슈링스타를 만들려다가 양봉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종가에 어떻게 되는 모양인지 봐야 되고 오늘 역시도 종가에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마켓 포캐스트는 지금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갔죠. 사실은 이거는 리버설 시그널쯤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뭐 시그널이 떴다고 막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인터미디어 라인이랑 여기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정도 생각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게 한 번 더 팝해서 눌리죠.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요거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 요거 만들면 요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끊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면 도지지. 그러면 요거 띄우고 그 다음에 요거 떴고 근데 얘는 여기 윗꼬리가 더 긴 요런 도지 떴지.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쳐서 요런 게 또 하나 뜨고 요 자리 여기 요거를 밑으로 깼다가 다시 테스트했다가 깨면서 여기서부터는 차트가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자.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왔어. 팔로우 스루가 있어야 되는데 팔로우 스루를 하고 컨펌은 여기서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야. 그럼 언제야? 11월 1일부터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간 게 만약에 뭘 이렇게 해서 내려갈 거면 11월 1일부터 해서 1월 3일이나 가서야 컨펌되고 내렸다고요. 그동안 얘는 이렇게 변동폭을 줬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전에 나한테 이거 차트 전에 설명해 줄 때 그러니까 저 이제 주린이 때 차트 뭐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맨날 징징거리니까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자, 꼭대기에 올랐어.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서 지저분해지지? 그럼 내려. 내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오른 다음에 지저분해지면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지저분해지면 변곡점이야. 그 변곡점에서 이 저점을 지키면 지저분해졌는데 저점을 지키고 고점을 뚫으면 위로 더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일단 지저분해지면 먹은 건 일단 챙겨서 빼. 그러니까 여기에서 뺐으면 이 지저분해진 게 결정이 날 때까지 이만큼 구간은 빈손으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되나?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서 자꾸 드나다니까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팔랑거리고 드나들면 너 주식 못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되고 이거는 사실 이거 박스 아니야. 이거 먹으려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이걸 자꾸 나보고 그 노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아빠의 말을 안 듣고 기어이 주름을 펴먹어 보자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박스 구간을 치면 예측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내렸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다가 위로 가지 않을까. 위로 가지 않을, 지저분한 게 이제 시작을 할까 하고 있는 거죠. 시그널을 줬지. 시그널을 줬잖아. 여기 왜 여기에서 해머주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고 뭐 그래서 시그널을 주고 있으면 시그널을 줬는데 시그널을 주면서 여기까지도 만약 시그널이면 팔로우 스루가 있어야 되잖아. 시그널을 주고 팔로우 스루를 하고 컨펌 이건데 요 자리를 예측컨대 이거 근데 믿지 마.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번에는 요리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커버드 콜을 치고 이거는 그 장기나 중장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야. 제가 이렇게 뭐 풋 크레딧을 잡는다든지 헤지 잡는 이건 단타자. 짧은 거잖아. 그냥 아니 근데 나도 그래요. 팔리면 아쉽지. 근데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해. 진짜로. 팔릴 것 같아갖고 롤오버 하지. 안 팔리고 괜히 콜셀 그 마이너스만 손절하고 다시 잡긴 하지만 그 마이너스만 그렇게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열받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다 보면 그 감각이 조금 생기시긴 할 거예요. 오늘은 커버드 콜을 치는 것보다는 익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커버드 콜을 쳐서 그러니까 물론 저는 항공주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지. 왜냐면 나 항공주 소파이 팔란티어 이런 애들은 다 커버드 콜을 쳤어요. 그리고 그 풋셀 쳤던 그러니까 같이 저는 양매 보통 하잖아요. 왜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익절하고 뭐 익절을 하는 게 나을 때가 있다고. 그걸 계산을 해봐야지. 양매해요 보통. 그러니까 근데 네이키드 양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식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르셀을 팔고 지금 트위터를 내가 어제 루나님하고 막 열심히 토론을 했어요. 왜냐면 40불에 이게 털릴 것 같은 거야. 40불 위로 갈 것 같은데 이 밑에서 잡은 거랑 너무 이게 놓치기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40불 콜셀을 하고 40불 풋셀을 하면 40.01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에버리지는 포기를 해야지. 트위터 에버리지는 사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털리면. 근데 인케이스 만약에 안 털렸을 때 안 털리고 콜셀에 그 크레딧을 먹고 풋셀로 사줬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전략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안 털리려고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가 싫잖아? 그거가 싫으면 그 주식을 깔고 아주 위에다가 콜셀을 치고 그 주식을 또 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파이나 팔란티아 이런 애들은 되게 많이 떨어졌고 다시 줍고 있잖아. 줍고 있을 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파이를 제가 원래 1000개를 갖고 있었어요. 1000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600개를 밑에서 저점에서 줍고 올라가면서 200개를 더 주었어. 그래서 800개야. 800개인데 600개는 그냥 두고 얘는 안 털리게 17불 이런 데다가 그냥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콜셀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0개를 갖고 이 200개를 갖고 9불 얘를 9불 47에 샀나? 그랬는데 요거를 사면서 9불 50에다가 콜셀을 하고 9불 50에다가 풋셀을 했어.
가져가고 도로 내놔.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얘는 2번을 그냥 먹었죠. 얘를 2번을 먹었나? 아무튼 얘를 둘이를 번갈아 가면서 먹고 아직까지는 안 털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 10불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풋셀을 아침에 그냥 일단 청산을 했어요. 왜냐면 풋셀이 0.2전인가 뭐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걔를 없앴어. 걔를 없애고 콜셀을 뒀는데 이놈의 콜셀이 얘를 털어먹을까봐 나는 그게 걱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털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 풋셀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막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으면 올랐을 때 풋셀 잡으면 안 되지. 여기 좀 이렇게 눌려주면 그때 잡아야지. 뭐 아니면 뭐 가져가라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 가져가라고. 왜냐면 600개는 안 털리게 홀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400개를 저는 더 주워와야 되거든요. 400개를 더 주워와야 되고 팔란티어는 전쟁 수혜주야. 내 생각에. 그래서 아침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원래 20불에 콜셀을 쳐놓은 게 있어요. 콜셀을 쳐놓고 얘는 안 털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고 이 앞쪽에다가 이제 몇에다 쳤지? 14.5인가? 14.5에다 콜셀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야. 팔란티어는. 왜? 내 평단이 6불인데 이걸 왜 팔아? 안 팔아. 설마 얘가 6불 밑으로 내려갈래나?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뭐 더 사면 되니까. 아이고 그럼 마음 아프겠다. 그러니까 얘는 안 털리고 싶은데 일단 전쟁 수혜주인데 전쟁이 끝나면 얘가 내릴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 성장주들은요 막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릴 때 너무 급하게 내리니까 근데 또 털리고 싶진 않으니까 그런데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털리면서 이렇게 찍을 때는요 평단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내려올 때 이게 만약에 13불이면 12불 뭐 11불 이렇게 해도 콜셀을 치기도 해요. 저는 풋을 하는 대신에 풋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이게 되게 작은 거잖아. 뭐 100개, 200개에다 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10개를 한꺼번에 전치지 않아요. 이게 재미잖아. 그래서 한 개 고심을 해서 날짜별로 되게 웃겨. 막 그렇게 해갖고 잡기도 하고 그냥 재미로 해요. 재미로. 이걸 재미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전략 짜는 게 재밌으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혹시 미쳐가지고 174.08 때려버려.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래갖고 여기 뒤져버려. 그러면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건 어쨌든 피보라인 61.8 위로 올라가면 차트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단기 고점 시그널이긴 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시그널 후에 그러니까 이 내릴라나 보다 이 정도. 그러니까 내릴라나 보다라기보다는 너무 과매수구나. 스트레치 됐구나. 근데 그게 여기라고. 그리고 나서 박스 튼 게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확인하는데 2달이 걸렸어. 2달인가? 12, 11. 그치. 2달. 2달이 걸린 후에 여기서 올라온 파동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게 근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2달? 그건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이번에 올라온 건 짧은 거잖아. 여기서 확인하는 이거는요. 여기서 올라온 거. 이게 언제야? 10월부터 올라온 거를 11월. 한 달. 잠깐만, 우리 한 달 동안 올라왔어? 아니잖아.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좀 급한 눌림을 한번 좀 줬으면 좋겠다. 찬스를. 그래야 도로 줍지. 도로 주술 거 줍고, 뭐, 어떻게 할 거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볼륨 라인 보이시죠? 볼륨은 줄었어. 볼륨이 줄었어. 그러면 볼륨이 줄었다가 볼륨이 빵 터지면서, 방향이 정해지는데, 근데 이렇게 긴 구간이네. 맘대로 안 가요. 맘대로 가주면 재미가 없지. 원래 너무 말 잘 듣는 A는 재미가 없어.
너무 순종적인 A는 재미가 없어. 미스터 마켓은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아니지. 시시한 작자가 아니야. 나쁜 남자야. 나쁜 애야. 나쁜 애. 내일 합의 되면 그럼 5일은 좀 내려주지 않을까? 근데 나는 사실은 5일은 아까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아직 방향성 안 정해졌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들어왔다 싶어갖고. 근데 걔는 버티컬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 풋세를 치워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지금 볼륨이 없이 올라간 게 문제거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니? 이거 뭐 어떡하려고 이래? 이렇게 봐봐. 볼륨이 줄었지. 볼륨이 줄은 다음에 띄웠지. 띄운 다음에 또 볼륨이 줄었지. 띄웠지. 볼륨이 줄었지. 늘면서 내렸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볼륨이 터지면서 방향을 정하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볼륨이 실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근데 지금 푸콜 레이시가 1.1이라며. 아니,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지금 다 막 묶고 더블로 가는 길인 것 같아. 그러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무슨 뉴스가 나오냐고? 지금 일드가 미쳤잖아. 일드가 미쳤죠. 근데 지금 이게 왜 올라가는지 알고 올라가시는 분. 이거 뭐 안도랠리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랠리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랠리야. 랠리인데 이게 무슨 랠리일까? 얘가 이렇게 저점 찍었다가 이제 얘가 올라가죠. 이게 10년물이 좀 내리는 거잖아. 내리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고정으로 이자 받을 수 있는 큰 돈을 가졌어 내가. 아니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시드가 작은 건 별 상관없는데 고정으로 확보돼서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게 매달 또 디비든 주잖아. 그 티켓을 바꿔놓지. 이렇게 빠졌을 땐 바꿔놓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그럼 올라가면 그럼 여기서 또 던지겠지. 그러면 그 돈이 또 어디로 가겠어?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주식시장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겠죠. 속들 17,000개? 오 대단하시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단 시드가 17,000개를 살 시드가 안 되고 무서워서 못해 나는. 저 하는 거 보세요. 나 익절해서 챙기고 프로핏 락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굉장히 집중을 하고 들고 있는 걸 깔고 있으려면 해지를 꼭 쳐요. 그러니까 왜냐면 막 진짜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냈다가도 2, 3일 만에 2, 3일 만에 한 달치, 6개월치 이렇게 날려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포포를 키우는 거가 목적이니까 포포를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볼륨, 가격, 액수 볼륨. 그리고 나는 잃으면 따로 뭐 어떻게 어디서 내가 뭐 이거 유튜브 이거 membership 해봐야 이게 뭐 나는 굉장히 멤버십이 사람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십 수익이 뭐 그렇게 막 큰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다 때려치우고 다시 도어대시를 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먹은 거는 저는 프로핏 락을 해서 돈을 잃지 않아야 돼요. 돈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 위험한 거 안 하잖아. 위험한 거 잘 안 해. 로또는 한 번씩 해. 로또는 한 번씩 하는데 로또는 한 번씩 해요. 근데 로또 해갖고 터질 때는 그러니까 한 10번에서 한 번만 터지면 되는데 뭐. 세이지님 이제 속슬 만 개씩 산다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 많이 먹는 거에 목표. 그러니까 제가 시드가 아주 작을 때는요. 되게 더 어그레시브하게 했어요. 왜냐면 이러도 얼마 안 돼.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밸런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나 2년 반 뭐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X보다 밸런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이게 몇 배로 치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잃으면 나는 잠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잃는 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격을 주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을 짜보세요. 나는 없다. 나는 빈손이다. 혹은 내 옆집 친구가 나한테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플랜을 짜보세요.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진 주식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판단을 저해해요. 판단을 못하게 해. 그래서 그거를 이성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뭐지? 뭐라 그러더라? 확정 편향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올라간대잖아, 나는. 자꾸 이렇게 하면 눌리면 올라간다 그러고 눌리면 올라간다 그러고 막 저점에서 사야지 이런 날 안 사면 언제 사 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요런 자리 제가 왜 이런 날 안 사면 언제 사요 했던 날 다 사면 안 되는 날이야. 사면 안 되는 날이야. 아, 내가 지금은 얘기하지만 이런 날 왜 막 샀잖아요. 레버리지 샀잖아. 근데 사실 이런 날 샀잖아. 다 샀어 난. 사면 안 되는 날이야. 어떤 날 사야 돼? 요렇게 확인돼. 요런 날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요런 날은 난 어떻게 올라가면서 따라가면서 팔아먹잖아. 오늘도 막 팔았잖아. 여기 이런 데서 잡은 건 난 다 팔아먹어요. 수익은 봤지. 수익은 봤는데 근데 나 항공주는 아직 아니야. 항공주 아직 수익 아니에요. 항공주는 조금 더 플레이 해야 돼요. 왜냐면 항공주는 제가 들고 떨어질 때 중간에서 왕창 샀다가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한 요쯤 갔을 때 줄였어. 그래서 줄인 걸 갖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를 해서 항공주로 손해본 건 아직은 만회가 안 됐어요. 그냥 그래서 그게 아직 만회가 안 됐어요. 그거는 조금 더 오래 플레이 해야 돼. 너무 길다.